요즘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선택지가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될 것 같고 남에게 뒤처지면 내 삶이 작아 보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집값, 자녀 문제, 노후 자금, 체면, 건강까지 생각하다 보면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할지 흐려집니다. 그래서 작은 결정 하나도 오래 끌고 결정한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듣는 순간 부족함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때 우리는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지 못한 채 더 큰 부담을 스스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공자의 기록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익 자체를 악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익 앞에서 사람의 기준이 흔들리는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더 얻는 방법보다 먼저 잃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계인지, 신뢰인지, 건강인지, 또는 스스로 떳떳한 마음인지 그 이름을 하나만 정해 보십시오. 욕심은 대개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불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조급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욕심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포장하기 쉽습니다. 특히 책임이 많은 나이에는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이 자신의 불안을 감추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때문에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위험한 선택을 한다면 목적과 과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논어에는 군자는 위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는 대조가 나옵니다. 이 문장을 오늘 그대로 사람을 나누는 잣대로 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핵심은 이익을 보기 전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먼저 세우라는 태도입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보다 그 과정에서 누구를 속이게 되는가, 어떤 약속을 깨게 되는가, 내 마음이 오래 불편해지지는 않는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선택이 어려울수록 사람은 숫자에 기대게 됩니다.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 몇 퍼센트가 오르는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앞서는지 계산하면 답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중요한 값은 숫자만으로 다 담기지 않습니다. 오래 쌓은 신뢰, 배우자와의 평온, 자녀가 느끼는 안정, 몸이 보내는 경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마음은 계산표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숫자는 비교하기 쉽지만 관계의 금이나 피로의 깊이는 늦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익처럼 보였던 선택이 몇 해 뒤에는 큰 비용이 되기도 합니다. 공자의 원칙을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숫자 옆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함께 적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은 늘지만 건강이 무너지는 선택인지, 재산은 늘지만 가족과의 약속을 계속 미루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손익표 옆에 잃고 싶지 않은 것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 3가지가 계산에서 빠져 있었다면 아직 결론을 서두를 때가 아닙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우리의 말도 달라집니다. 가족에게는 조금만 참으라고 하고 친구에게는 이번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하며 스스로에게는 나중에 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반복되면 관계는 조용히 달아갑니다. 상대는 큰 배신보다 자주 미뤄지는 작은 약속에서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약해진 신뢰는 돈이나 선물만으로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논어에서 신뢰는 사람이 사회 속에 설 수 있는 바탕으로 다뤄집니다. 이를 오늘의 생활에 옮기면 말과 행동이 자주 어긋나는 지점을 살피는 일입니다. 큰 약속보다 작은 약속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전화하겠다고 한 시간, 함께 식사하기로 한 날, 갚기로 한 돈, 지키기로 한 선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신뢰를 자꾸 미루고 있다면 지금 얻는 것이 정말 남는 것인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오늘 지키기 어려운 약속 하나가 있다면 늦기 전에 솔직히 알리고 3시간을 정해보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욕심을 빠르게 키웁니다. 친구가 더 좋은 집으로 옮겼다는 말, 동료가 은퇴 후에도 활발히 활동한다는 소식, 지인이 자녀 자랑을 하는 순간 내 삶은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는 상대의 전체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한 장면만 가져옵니다.
그 장면을 내 현실의 전부와 비교하면 마음은 늘 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상대가 치른 비용과 걱정은 모르면서 결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비교 뒤에 남는 감정은 정확한 판단이라기보다 잘라낸 정보가 만든 불안에 가깝습니다. 공자의 배움과 수양의 관점은 남을 이기는 데보다 자신을 다듬는 데 중심을 둡니다. 오늘의 해석으로는 다른 사람의 성취를 내 부족함의 증거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러움이 생기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인정인지, 안전인지, 새로운 역할인지 구분하면 막연한 욕심이 구체적인 필요로 바뀝니다. 필요가 분명해지면 남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도 내 방식의 한 걸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일을 내려놓은 뒤에는 돈보다 더 큰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고 싶고, 예전처럼 인정받고 싶고, 가족에게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붙잡는 방식에 따라 갈등이 됩니다. 자녀의 선택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배우자의 생활을 통제하거나 과거의 직함으로 현재의 관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내 결정에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의견을 내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달라진 것은 가치가 사라진 것과 같지 않습니다. 공자의 기록에서 모범은 명령보다 앞섭니다. 이를 오늘에 맞게 풀면 역할을 지키려 애쓰기보다 태도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듣고 충고하기 전에 묻고 도움을 줄 때는 상대가 원하는 방식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목소리를 높인다고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설 때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조언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먼저 내 생각을 들어도 괜찮겠니라고 물어보십시오. 돈에 대한 욕심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에는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하고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큽니다. 그래서 더 모으고 싶고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불안이 커질수록 판단은 좁아집니다. 손실 가능성은 작게 보고 수익 이야기는 크게 듣고 가까운 사람의 만류는 방해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체면 때문에 이미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면 더 큰 돈을 넣어 손실을 만회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멈춤과 확인입니다. 공자의 의로움이라는 기준을 오늘의 돈 문제에 적용하면 구체적인 투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정직함을 살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꾸미지 않는가? 가족에게 숨기는 결정은 없는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체면 때문에 떠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돈을 지키려면 먼저 판단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제안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설명을 다시 듣거나 결정을 미루십시오. 욕심이 커졌다는 신호는 마음보다 몸이 먼저 알려주기도 합니다. 잠들기 어렵고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이미 가진 것보다 놓칠 것만 보입니다. 식사 중에도 계산을 하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다음 기회를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도 마음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기대에 맞는 말만 골라 듣게 되고 반대 의견은 불편해서 밀어내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결론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일입니다. 공자의 배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되풀이하며 삶에서 익히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실천으로 바꾸면 중요한 결정을 바로 확정하지 않고 하루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종이에 사실과 두려움을 나누어 적어보십시오. 실제로 확인된 것은 무엇이고 내 불안이 만들어낸 예상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할 때 욕심은 조금 작아지고 판단은 다시 넓어집니다. 몸의 긴장이 심하다면 결정 전에 잠과 식사를 먼저 돌보는 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일은 무조건 양보하는 것과 다릅니다.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내 형편을 넘는 돈을 내주거나 갈등을 피하려고 부당한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은 품격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참는 사람이 늘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관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 쌓인 원망은 어느 날 더 큰 다툼으로 터집니다.
논어의 화의부동은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평등한 관계에 적용하면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기준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만 이 결정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와 안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폭력, 착취, 심각한 금전 피해가 얽힌 문제라면 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가족 밖의 전문가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기준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조화는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사람답게 대하는 선을 함께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욕심을 없애려 하기보다 욕심 앞에 기준을 세우는 법을 살폈습니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언제나 잘못은 아니지만 무엇을 잃는지 보지 못하면 삶은 복잡해집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때그때 가장 큰 목소리, 가장 높은 수익, 가장 화려한 평가가 결정을 끌고 갑니다. 반대로 기준이 한 줄로 분명하면 선택지가 많아도 버릴 것과 남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내 신뢰를 해치지 않는가, 가족과 나의 건강을 무너뜨리지 않는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게 만들지 않는가처럼 짧은 문장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이 한 장에 내가 지킬 원칙을 한 줄만 써보십시오. 그리고 최근 고민하는 결정 하나를 그 문장 앞에 놓아보십시오.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준이 생기면 서두르지 않을 힘도 생깁니다. 다음 장면부터는 그 기준을 실제 돈 문제, 가족 갈등, 체면,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지켜갈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줄의 기준을 가족 문제에 놓으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돈입니다. 자녀가 사업 자금을 부탁하거나 형제가 급한 사정을 말할 때 거절하면 차갑게 보일까 걱정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판단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돕거나 무조건 끊는 선택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숫자로 정하고 그 도움 때문에 내 노후와 배우자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 번의 호의가 오래된 원망으로 남지 않도록 가족과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도움의 방식도 현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기관을 알아보고 일정한 한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증명이 아닙니다. 오늘 가족의 부탁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돕고 싶은 마음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따로 적어 보십시오. 두 문장이 겹치는 곳이 오래 지킬 수 있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는 일을 손해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체면이 상하고 가족에게 잔소리를 들을 것 같고 내가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좋지 않은 선택을 붙잡고 돈과 시간과 관계를 더 잃기도 합니다. 논어의 기록에서 수양은 실수하지 않는 모습보다 잘못을 보고 자신을 살피며 고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람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멈출 힘이 생깁니다. 늦게라도 방향을 돌리는 사람은 틀린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다만 성급한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몰랐는지, 어떤 불안이 판단을 흐렸는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차분히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내 판단을 다시 보겠다. 그 한마디는 패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욕심의 모양을 바꿉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남에게 보여줄 사진을 만들고 마음이 맞지 않는 만남까지 붙잡게 합니다. 잠시라도 빈자리를 잇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큰 소비와 화려한 관계로 덮으면 끝난 뒤에 더 깊은 허전함이 남기도 합니다. 공자의 원칙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예의를 갖춘 작은 관계를 반복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부담 없는 모임에 정해진 시간만 참여해보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천천히 안전을 확인하며 자라야 오래갑니다. 물론 깊은 우울이나 지속되는 고립감은 관계 노력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안전하고 작은 연결 하나만 만드십시오. 관계도 배움처럼 한 번이 감동보다 반복되는 신뢰에서 자랍니다. 남의 잘못은 잘 보이고 내 습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을 보며 분노하면서도 나는 답장을 오래 미뤘을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다고 속상해하면서도 집에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날카롭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논어에는 어진 사람을 보면 본받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자신을 살피라는 취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폭력과 착취, 반복되는 모욕에는 분명한 경계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책임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만 안전이 확보된 뒤에는 타인의 잘못만 바라보느라 내 삶을 놓치지 말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잘못은 그대로 두고 내 쪽에서 고칠 수 있는 습관 한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비난은 상대를 바꾸지 못할 때가 많지만 성찰은 내 다음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검소함을 무조건 적게 쓰는 삶으로 이해하면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필요한 치료도 미루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까지 아끼며 작은 기쁨을 죄처럼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 속 공자는 소박한 생활에서도 배움과 위로움을 놓치지 않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를 오늘의 삶에 옮기면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곳에 쓰기 위해 덜 중요한 체면 소비를 줄이는 일에 가깝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차, 쓰지 않는 물건, 습관처럼 이어지는 모임 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 배움, 안전, 가까운 사람과의 시간에는 기꺼이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지출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은 내 삶을 돌보는 돈인가? 남의 시선을 달래는 돈인가? 검소함은 궁핍이 아니라 선택의 질서입니다. 덜 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는지 분명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준은 한 번 세운다고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작은 선택 속에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논어의 기록에는 남을 위한 일에 성실했는지, 법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배운 것을 익혔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를 저녁에 세 가지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누군가를 대하며 내 이익만 앞세우지 않았는가? 둘째, 내가 한 약속 가운데 미룬 것은 없는가? 셋째, 새로 알게 된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있는가? 긴 일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각 질문에 한 줄씩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한 나를 자랑하고 못한 나를 벌주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렸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세 줄을 남겨보십시오. 성찰은 과거를 오래 붙잡는 일이 아니라 내일 같은 실수를 조금 덜 반복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복잡한 계산보다 세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이 선택은 나와 다른 사람의 신뢰를 해치는가? 둘째,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셋째, 몇 년 뒤 가족에게 이 과정을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은 수익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과 기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선을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답이 하나라도 불분명하다면 결정을 늦추고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투자와 법률, 세금 문제는 반드시 전문적인 조언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고민 중인 선택 하나를 종이에 적고 세 질문 아래에 각각 한 문장으로 답해 보십시오. 답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준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통과하게 하는 손잡이입니다. 좋은 기준을 말로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은 편해지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미룬 연락을 하고 약속 시간을 다시 잡고 잘못 전한 말을 바로잡는 작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결심은 오래가지 못해도 한 번이 정직한 행동은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미완성의 일이 있습니까? 답하지 않은 메시지, 갚기로 한 작은 돈,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대화, 함께 가기로 하고 미룬 병원 방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작고 분명한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안에 시작하십시오. 다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전하고 가능한 첫 단계를 밟으면 됩니다. 공자의 원칙을 오늘에 옮긴다는 것은 고대의 말을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말과 행동의 간격을 조금씩 줄이는 일입니다. 기준은 행동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기준을 밀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칠 때입니다. 성숙은 욕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크기를 조절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루를 기다리고 화가 나면 바로 결정하지 않고 남의 성공이 부러우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쉬어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며 때로는 당당하게 더 나은 기회를 선택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끄러워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가장 큰 욕심 하나를 이름 붙여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욕심을 이해하면 끌려가지 않고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안심될까? 무엇을 더 이루어야 인정받을까? 우리는 그 답을 끝없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무엇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 멈출 것인가? 신뢰, 건강, 가족의 평온, 정직한 판단, 감당할 수 있는 생활 가운데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 줄의 기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할 행동 하나를 정하십시오. 미룬 연락을 하거나 무리한 부탁에 한도를 말하거나 결정을 하루 늦추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짧은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작아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욕심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준이 앞에 서면 욕심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더 많이 가지려는가? 아니면 오래 지킬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의 답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질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의 품격을 지켜갑니다.